어마어마한 사상자와 피해를 남기고 마침내 유럽 대륙에 찾아온 평화. 승전국인 연합국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 모여 전후 문제 처리와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패전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에 따라 독일이 다시는 군사들을 일으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군비를 축소하고 군대를 해산시킨 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22년부터 1924년 사이 전통적인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양당 구도가 무너지면서 노동당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자유당과의 연정을 무너뜨리고 보수당의 대승을 이끌어낸 새로운 수장 스탠리 볼드윈은 처칠을 다시 보수당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하여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다시 보수당으로 향한 처칠. 하지만 이런 처칠의 행적을 마냥 철새 정치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정치가로서 자유주의 정치가로서 개혁주의자로서 했던 많은 개혁 법안과 조치들에 대한 것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된다, 국가에서 보험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 탄광이나 이런 데서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던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르고 있는 거는 그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했던 리더십과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냉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이제 그런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제공하려고 했던 참 그런 대단한 정치가다라는 게 이곳에 굉장히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당의 재무장관이 된 처칠은 영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힘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1925년 근본위 제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베르사유 조약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일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세계 대공황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집니다. 1929년 내각에서 사퇴한 처칠은 그 후 약 10년간 야인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계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동안 처칠은 더욱 긴박하게 흘러가는 국제 정세를 보며 히틀러와 독일이 또다시 전쟁을 앞세워 유럽 전역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처칠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어떻게 히틀러의 본질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처칠이 누구보다도 역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좋아했고 탁월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여러 곳도 갔고 그리고 또 미국도 여러 차례 가거든요. 그리고 히틀러의 본질을 독일에서 봅니다. 독일에 갔을 때 그 뮌헨의 길거리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젊은 독일 청년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그들의 분노에 편승하는 히틀러 같은 그런 어떤 민족주의자, 파퓰리스트의 그런 이제 검은 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적 현장을 다 봤던 거죠. 저는 처칠의 그 통찰력과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1935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독일 뮌헨에 모여 회담을 여는데요. 정작 당사자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주데텐란트를 합병하는 대가로 유럽 전역에 허상의 평화를 얻게 되죠. 당시 총리이자 뮌헨 회담을 이끌었던 네벨 체인벌린은 영국의 총리가 역사상 두 번째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으며 자신은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임을 믿는다며 영국 시민들을 안심시키는데요. 체인벌린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에 반발했던 처칠은 이를 두고 그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빌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정치인, 꽤 커리어를 잘 쌓아왔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뮌헨 회담이라고 하는 회담 하나로 히틀러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던 약간 바보 멍청이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네빌 챔벌린은 왜 유화 정책을 선택했을까? 왜 히틀러랑 손을 잡았을까? 왜 히틀러의 야욕을 눈감아줬을까? 결국 영국 국민들이 히틀러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파멸적인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틀러랑 또 싸운다? 결국은 챔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원치 않는 영국 국민들을 대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정치가였던 겁니다. 결국 독일은 1939년 9월 1일 새벽 처칠의 예견대로 폴란드를 기습 공격하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처칠은 해군 장관으로 다시 복귀해 영국 군인들과 함께 독일에 맞서 싸우는데요. 하지만 파죽지세의 독일이 세력을 넓혀나가며 노르웨이까지 점령하면서 네빌 체인벌린은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마침내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새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을 향한 총리로서의 첫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피, 수고, 눈물, 땀밖에 드릴 게 없다던 진정한 월 리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은 승리다. 여기 이제 처칠의 이 전쟁에 임하는 모든 마음가짐이 담겨 있는 거죠. 처칠은 진짜 뭐든 하거든요. 한때 우방이었던 프랑스 해군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언젠가는 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스탈린과도 손을 잡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뭘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기에 히틀러와 나치에 맞서서 영국을 지켜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인 전쟁 상황 속에서 다음을 준비했던 이곳은 긴박했던 순간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처칠의 워룸 지하에 있는 처칠의 방이네요. 이 작은 침실과 이 어둠침침한 가운데 책상이 하나 달랑 있고 뒤로는 런던에서 수에즈까지 유럽의 지도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고요. 근데 결국 리더라고 하는 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본인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함께 싸우라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 공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방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약간 그런 이제 향이 나요. 좀 되게 쿰쿰하고 되게 답답하고 뭔가 진짜 암울한 그 당시 영국 상황 같은 그런 냄새? 긴박하게 전개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자 월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매일같이 전황이 바뀌고 전선에서 일이 터지고 근데 그게 한 국가,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전쟁이 펼쳐진다?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의 전쟁 지도자로서 순간순간 자기 판단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인류의 문명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과 삶이 오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됐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윈스턴 처칠은 누구보다도 잘 해냈던 시대에 딱 맞는 리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했던 얘기 중에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가 해왔던 정치가로서의 삶, 군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삶
성공한 정치, 실패한 의사결정, 그 모든 것이 어쩌면 1940년부터 45년 그 어목했던 2차 세계대전의 시기에 처칠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성장에 뒷받침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리더는 확실히 길러지는 것 같아요. 긴박했던 전쟁의 소용돌이 속 처칠의 치열한 고뇌와 결의, 그리고 이를 통해 내렸을 수많은 결단의 장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처칠의 리더십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호한 의지와 솔선수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거를 본인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국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어쩌면 모든 리더들한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질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식향연에 도전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진 그런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윈스턴 처칠의 부단한 노력과 리더십에 영국 국민들이 응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명한 됴케르크 정신이 탄생한 됴케르크 철수작전, 다른 말로는 다이나모 작전입니다. 1940년 5월 사방에서 죄어오는 독일군을 피해 됴케르크에서 연합군의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탈출을 위해 모든 선박에 징발령을 내렸는데요. 절망의 순간 연합군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900척의 선박들이 다이나모 해변가로 몰려온 건데요. 철수하는 군인들을 배에 태우는 시민들, 이를 공격하는 독일군 폭격기, 그리고 그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영국의 공군. 단 하나, 생존을 목표로 펼친 각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33만 8천여 명의 연합군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곳에서 당시 다이나모 작전에 실제로 나갔던 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900여 척의 배 중 하나였을 이 배는 이곳에 남아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웬 어선, 그것도 굉장히 작은, 이 어선의 이름은 탐진입니다. 귀족에서부터 고기잡이하는 그 어부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해안가로 와서 33만 8천 명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그 정말 영화 같은 장면. 거기에 동원됐던 900여 척의 배 중에 이 배가 가장 작은 배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은 처칠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칠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 명예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죠. 정말 참 의미 있는 배입니다. 런던 한복판에서 만나는 전쟁의 기억을 담은 박물관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계속하려는 용기다. 처칠의 위대한 리더십에 발맞춰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 영국 국민들의 놀라운 의지는 또 어떤 역사를 만들었을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